안창호, 완전 이름이 아깝다고. 이름이 안창호래. 이름이 너무 아깝다고. 아, 이름하고 정반대지. 이름이 하고 완전 정반대던데. 인권위원장 안창호. 충격에 충격.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인권위원장 후보 안창호, 어록모. 진흙 있으면 출생률 걱정 없다. 무슨 말이야? 여성 성기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줘서 성관계를 격렬하게 해도 된다. 무슨 말이야? 발언 등으로 해임됐던 교수와 자신의 저서를 옹호하며 한 말. 여성의 성기는 다소 격한 성관계를 버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아, 진짜. 아, 무슨 말이냐? 아니, 동성애 반대하면서 막 그런 말을 쓴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말해보고요.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진화론도 막 가르치는 것처럼 과학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 돼. 사실 진화론이라는 게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진화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제로입니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러고,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현대과학에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무생물이 최초의 생명체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생명체의 오묘함과 섬세함, 그 전제에 대한 현대과학에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학 막시스트들은 동성애가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이게 지금 안창호의 막말 어록입니다. 그러고, 면접 심사 없이 지금 이런 안창호를 지금 윤석열이가 추천했거든요. 서면 질의 응답 심사로 최종 추천하기로, 이런 안창호를 추천하기로 지금 결정한 겁니다. 면접 규정이 있으면 지원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지원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안창호를, 지금, 인권위원들 서류 심사만으로 선발한 겁니다. 심층 질의서로 충분히 심사했답니다. 이런 안창호를, 미성년 성매매나 불법 촬영을 변호한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안창호가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하고 그랬구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하고 서울고등법원 검찰청 검사장하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더라고요. 이게 천하람이나 다른 과학계가 기절 초풍할 만한 인사라고. 그런데 1200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가 이 안창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막 이렇게 시위하러 나왔는데 1200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그 나온 시민은 12명도 안 돼. 1200개 시민단체라는데 종교단체라고 하는데 개독교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나온 사람은 12명도 안 돼. 지지한다면서 나온 사람은 12개도 안 돼. 이 1200개 개독교 단체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12개의 단체는. 개독교 시민단체 1200개 단체가 이 안창호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나오는 시민들은 한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완전히 특정 종교단체의 수호자. 다윈의 진화론 말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특정 종교단체의 수호자. 응? 사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소수자 반대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좌파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진보 지지자분들도 성당에 나가거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리고 불자인 분들도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불자인 분들도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안 좋아하는 분들 꽤 많아요. 왜냐면 이성애자들이 많으니까. 이성애자들이 꽤 많은데 와 굳이 동성애 하러 일하는 분들 꽤 많아요. 동성애는 주류가 아니니까. 비주류니까. 그냥 남녀끼리 사귀면 되지 말라고 그래.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귀는 이라는 사람 꽤 많습니다. 이건 좌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 갈라치기 할 문제가 아닌데 꼭 이렇게 안창호 같은 인간들이 좌우 정치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권 문제예요. 이거는 인권 문제지 좌우 갈라치기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글을 블로그에 써놨는데 왜 동성애가 차별받아야 할 죄인가?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하는 거 난 찬성한다 하고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BL, 보이즈러브 이런 글도 써봤고, GL, 걸즈러브 이런 글도 써봤고, 소설책도 써봤고, 또는 로맨스도 쓰고, 남녀 로맨스도 쓰고 다 씁니다. 작가로서 이런 글도 웹소설 작가로서 동성애 반대하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남의 연애 사정에 내가 개입해갖고, 반대한다 만다 할 생각도 없고요. 이런 동성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남의 연애 취향이나 성적 취향에 내가 간섭해갖고 질타하려고 하는지.
엄연히 너하고 다른 건데 그걸 간섭하려고 질타하고 막 그러는 거. 어? 어, 그런 거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벼랑 여사님, 저는 동성애 반대 안 하는데 키워 나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성인이 지가 지성 정체성을 지마면 돼. 길거리에서 키워 축제하는 건 반대한다. 길거리에서 너무 야한 이렇게 막 있고 막 이라는 거는 반대한다. 야한 거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안 맞다. 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 뭐고 남미 같은 문화 있잖아. 남미 같은 문화 막 이렇게 하려 키워 축제 같은 거 하잖아.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따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키워 축제 같은 거. 그런 건 안 맞다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약간 남미 같은 데에서는 막 이렇게 뭐야 여기 젖꼭지에 별 같은 거 하나 붙이고 별 같은 거 쭉쭉 붙이고 똥꼬 하나 맞고 막 이러는 문화가 맞을지 몰라. 그런 데서는 뭐 노출 같은 거 해도 아무 상관없고 막 비치에서 막 누드 비치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맞을지도. 길거리에서 막 섹스 성행위 하고 막 그러는 게 종종 보이고 막 그러는 데니까 상관없을지도 모르거든. 그런 게 뭐랄까 퀴어 축제 같은 거 야한 성적 19금 그런 게 막 보이고 막 길거리에서도 막 짐승처럼 들러붙고 막 그러는 게 오입질하고 막 그러는 게 남미 같은 데에서는 익숙한 문화니까 그거 봤잖아요. 그거 봤죠? 육즙수지 패러디한 거 과즙세연인가 과즙세연인가 뭐 빠주다 보이는 치마 입고 배꼽티 입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막 돌아다니기도 별로 안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 찌찌 다 드러내놓고 다 드러낸 이런 노출 의상 입고 막 돌아다니도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지 않아. 신경도 안 쓰잖아. 근데 우리 만약에 한국에서 그래 댕기딱 하면 저저 미친년 아니야 이게 다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그 문화가 다르거든 우리하고. 저 노출이 막 일상화돼 있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우리 유교가 깊숙이 드러나 있는 데하고는 약간 문화가 다르다고 그렇게 봐주는 거거든. 요즘 동성애 유튜버들도 꽤 많습니다. 동성애 커플 유튜버도 꽤 많죠. 동성애 커플 유튜버도 꽤 많고요. 동성애 소수성애자들이 나오는 유튜버들도 꽤 많아요.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주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고 있다. 그들은 성서에서 남색을 자연에 반하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다면서 성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난 솔직히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이성애만 진리라고 주장하고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성서에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이성애 부부를 낳았나? 낳았어요? 성서에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이성애자 부부를 낳았나? 아니오며. 성서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뿐이지. 아담이 또 다른 이브를 사랑하든 또 다른 아담을 사랑하든 이브가 또 다른 이브를 사랑하든 그게 무슨 죄라고 했나? 아니요. 성서에 남색이 죄라고 적혀 있으니 죄라고? 성서에 문둥병이라고 부르면 나병을 갖다가 죄악시 여겼으니까 지금도 그러면 나병을 죄악시 여겨야 됩니까? 나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문둥병은 치료할 수 있는 죄라고 지금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 시대는 변하고 바뀌고 있는데 어찌 그리 종교인들은 꼰대처럼 안 바뀌려고 하나. 예수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차별하거나 혐오하라고 안 했어요. 예수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동성애 자체를 찬성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성소수자도 예수의 자비로움을 받을 자비로움으로 포용할 수는 없겠는가. 그렇게 한국 개신교는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기로 결정하는가. 자기들이 혐오하고 차별하고 싶을 뿐이면서 괜히 성경을 덜먹이면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명함을 들이말지 마라. 그래 이 스님들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빨리 실행하라고 막 하는 게 난 참 고맙더라고. 자랑스럽고 같은 불자로서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많이 퍼뜨린다 하면서 성병에 걸린다 하면서 낙인을 찍고 차별하려는 근거를 만드는 게 꽤 많습니다. 근거를 만드는 게. 만약 동성애자들이 더 많이 질병에 걸린다면 그건 사회가 동성애를 은폐시키려는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음지에서 더 은밀하게 이런 질병들이 만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치 불법 매출처럼. 그런데 게다가 에이즈라는 병은 동성애자가 많이 걸리긴 하지만 만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여성이나 이성애자들도 많이 걸립니다. 이런 질병에 걸린 약자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차갑게 대한다면 그건 종교인으로서 더욱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다른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그런 비하하는 듯한 차별적 시선 때문에 자살률이 특히나 높다고 합니다. 네? 저는 동성애 그런 사람들 자연이 아예 관심 없는데 요즘 보면 찜찜하죠. 찜찜하고 막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 찜찜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시선들을, 차별적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동성애자들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면 제일 좋을 텐데, 암에 걸리지 않으면 제일 좋듯이, 위암이나 폐암에 걸린다고 맵고 작게 먹거나 폭식하는 사람을, 죄인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흡연하는 사람을 사회적, 법적으로 차별해야 됩니까? 질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본인한테도 사회에도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 걸렸으면 그 치료에 힘쓰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 아닙니까? 환자에게 매달 에이즈 치료비로 엄청난 약값과 병원비가 세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동성애자를 욕해야 된다고, 비난해야 된다고? 솔직히 교회 신자라면 그걸 불평할 입장이 아니지 않는가? 저번에 신천지가 강화문 교회 집회를 연 것 때문에 코로나 방역과 장사를 못한 자영업자 손해와,
국가 경제 손실에 엄청난 악영향이 발생했지만 그것도 국가 세금으로 지불하지 않나. 이 손해를 감염병엔 특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 지원을 해야지 감염 확충이 최소화된다. 그걸 직접 신천지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 경험했지 않나. 아니면 교회는 그저 국가가 교회 신도에게 세금을 써도 되고 단지 동성애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가 걸린 에이즈나 그런 환자들한테는 그 세금 쓰는 게 아깝다 이 말인가? 그걸 차별해라 이거가. 세계에서 에이즈 예방약품과 치료약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이제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학의 발전에 따라 에이즈 발병률도 그다지 동성애를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음욕이 많아서 용납할 수 없다는 증거도 불명확합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성욕이 20배가 더 많을 경우가 많다고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아동 성매충 범죄자도 이성애자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자가 바람기가 많다든가 파트너를 자주 바꾸든가 해도 그건 사적인 개인사를 우리가 간섭할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왜 그런 점만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처럼 간섭하려 합니까? 오히려 이성애자들도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성애자 쪽이 더 음란하고 문란하다고 이상한 저열한 비하를 하는 게 얼마나 추접스럽고 쪼잔하지 모릅니까? 무엇보다 서로 좋아서 연애하겠다는데 왜 그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성애자인 남자에게 지금 바로 남자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성애자인 남자한테 지금 바로 남자 사랑해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처럼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취향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종교의 규율은 자기 종교인한테만 강요하지 왜 타종교인 일반 사람한테는 강요합니까? 정말 작금의 교회들을 보면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자 목사를 인정하면 이단 사입이라고 하고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의 월경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로 싸우고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목사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하느님도 때려 죽인다고 발언해도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교회 신도들. 이런 교회가 어떻게 동성애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건 또 다른 속셈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친일, 반공, 친미, 친자본주의로 흘러온 어떤 특정 종교, 이 기독교 70년간 기득권 세력과 연합해서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이 기독교. 하지만 차츰 대형 교회들의 스캔들이 터졌고 신천지와 이단 교회들의 우후죽순 같은 성장세가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정권에서 그 정치적 기반도 꺾이면서 이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나섰고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정치계와 유착하면서 과거에 반공으로 세력을 키운 것처럼 지금은 반동성애자, 반난민, 반무슬림으로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면서 다시금 세력 확산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심신수련을 하고 인권 보호를 해야 할 종교단체가 할 짓인가? 지금 교회는 극우 보수 정치인들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종교적 관용이나 심도 깊은 철학의 연구라든가 타종교와의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사랑을 전파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반대로 배타성과 차별을 보이냐며 욕하지만 교회 목사나 신도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반동성애, 반무슬림을 주장하면서 마치 네오나치 같은 극우적 선동구령으로 그들의 정치적 결속과 확산세만 끌어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죠?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진짜 자유주의를 아는 시민들이라면 연애의 자유까지 누리기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라도 같은 감염병인 감기나 코로나 환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시선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별과 배제를 막는 좋은 방법은 바로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지역, 종교, 사상, 학력, 사회적 신분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마저도 보수 개신교가 사활을 걸고 막으면서 15년째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예? 이 교회 개신교들이 15년째 발의조차 못하게 막았답니다. 왜 한국 정치가 특정 종교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하나? 동성애면 어땠어? 벼랑 여사님, 논리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탄압받을수록 이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고 탄압받을수록 튀어오르는 공처럼 탄압해봐라 더 낫을 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처럼 축제를 퀴어 축제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와서 떠드는 거죠. 군인맘님 말대로. 그런 겁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더 튀어오를걸? 탄압받으면 더 막 튀어오를걸?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저 같은 사람이 퀴어 축제 같은 걸 하겠죠. 근데 저는 뭐 동성애든 이성애든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자유로운, 저야말로 거의 자유주의자죠. 다 인정하죠. 응? 다 인정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자유주의자입니다. 아유, 남의 성적 취향을 갖다가 그걸 말라고 막으려고 해. 간섭하려고 해. 그게 인권입니다. 그게 인권인데 이런 인권위원장이 동성애가 무슨 공산혁명의 수단이니 뭐니 하는 거 그게 교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자기 정치화되는 교회가 반동성애 반무슬림으로 자꾸 자기 세력을 확산하려는 전에 잘 나갔죠. 반공으로. 예전에는 교회가 반공으로 확산했죠. 지금은 이제 반동성애 반무슬림으로 확산하는 양극화를 시키는 조직이 지금 어디다?
개신교죠. 왜냐면 이성애자들이 대부분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안 좋거든. 그렇게 감정이 안 좋잖아. 이성애자들은 어색하고 싫잖아, 동성애자가. 어색하고 싫잖아. 모르면 일단은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싫어. 그것도 제가 말했죠. 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추접해지기 쉽다고. 성적으로, 성행위 쪽으로 접근하면 추접스럽게 만들기가 쉽다고. 이재명 대표도 정책 이런 거 온갖 정책적 업적이 1위고 정책적 업적이 1위고 정책 수행평가 1위고 뭔 정책 수행평가가 모두 1위라도 김부선 언급되니까 완전 추락하는 거. 근거도 없는 김부선이가 그 시기에 점 있다더라, 뭐 어때더라, 막 이상한 거 언급하기 시작하니까 추락하지. 이미지가 완전 추락하는 거죠. 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게 막 이렇게 김어준이가 막 김부선 띠약 막 하니까 성적으로 언급되면 추락하기가 쉽습니다. 뭐든지 성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걸 갖다가 추락시키기는 엄청 쉬워요. 성적으로 언급되면. 안희정도 봐요. 안희정도 성적으로 언급되면 추락시키기가 쉬워. 박원순도 서울시장으로서 그렇게 깨끗하고 청렴하게 잘 해놨고 정치인으로서 잘했는데 그죠? 이거 한번 스치 땄고 이거 한번 스치 텔레그램에 이거 한번 스친 거 그거 한번 나오고 흰 러닝구 한번 입은 거 그거 하고 며칠 시키갖고 사람을 성적으로 완전히 추락시키잖아요. 완전 추락. 오거돈이도 봐요. 술자석에서 그런 사진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냥 그 가슴 한번 스치 땄고 술자석에서 추락시키는 거 봐요. 성적으로 한번 얽히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짓도 그런 겁니다.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세력을 좌파라고 하잖아요. 동성애를 추종하면 좌파.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성하면 좌파. 동성애 추종하면 좌파. 이성애자들은 그러면 전부 보수고, 동성애 추종하면 전부 좌파라는 식으로, 이제 좌파는 소수라는 식으로 또 몰아가는 거잖아요. 또 몰아가는 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좌파를 더럽다. 동성애는 똥꼬에 쑤시 넣고 하는 거니까 더럽다. 동성애는 좌파는 더럽다. 좌파는 더럽다. 에이즈 걸린다. 똥꼬에 쑤시가 에이즈 걸린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잖아요. 또 몰아가는 거잖아요. 또 동성애자 좌파, 똥꼬에 쑤시 갖고 하는 더러운 좌파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서 은근슬쩍 창조론이 과학적 이라면서 저거는 콜고라고 놀면서 저거는 콜고라고 응? 콜고라고 놀면서 김학이 이런 짓 하면서 안 그래? 김학이 저기 별장에서 하면서 저기 숟가락도 들 힘 없는 저 삼성 그기 여자들 줄 세워갖고 빠라락 이렇게 사면서 너 참 잘 빠네 자한테 500만 원 이래 사면서 최상위 기득권 저것들은 너 참 잘 빠네 500 줘 저래 사면서 김학이 봤잖아 지 아니라니까 학이 아니라니까 소파 위에서 그것도 침대도 아닌 것 같아 소파에서 누가 봐도 학인데 가림마가 아니래. 그래서 못 알아봤대. 가림마가 잘못되어 있어서 못 알아봤대. 그 60 넘어가지고 그러면서 동성애자가 음란하다고 물란하다고 더럽다고 성행위가 안 더러운 게 있어? 남녀간에도 성행위는 더러워. 남녀간에도 성행위는 원래 추잡스럽고 진득하고 더러워. 남남도 여여도 성행위는 원래 더러운 거야. 안 그래? 똥 꼬니까 똥 나오는 데니까 더러우면 오줌 나오는 데는 안 더럽냐? 오줌 나오는 데는 뭐 덜 더럽냐? 오줌 나오는 데나 똥 나오는 데나 뭐 깨끗하게 하고 하는 거지 뭐. 깨끗하게 씻고 하는 거지 뭐. 똥 나오는 데도 깨끗하게 씻고 한다 카대. 똥 나오는 데도 깨끗하게 씻고 하는 거고 오줌 나오는 데도 깨끗하게 씻고 하는 거지. 깨끗하게 씻고 하는 거지. 그럼 똥 나오는 데 똥 묻히고 할까? 똥 나오는 데 뭐 똥 나오는 데라고 똥 묻히고 하는 건 줄 알아? 동성애자들이 아니잖아. 오줌 나오는 데도 깨끗이 씻고 하는 데고 똥 나오는 데도 깨끗이 씻고 하는 거잖아. 뭘 더러워? 원래 성교라는 게 다 더럽잖아.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내 몸 아닌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합치하는데 왜 안 더럽겠어? 내 몸 같겠어? 합치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든 남남이든 여여든 남녀든 성교라는 게 내 몸 아닌 게 들어오는 건데 얼마나 뭐 또 위생을 갖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똥꼬라고 더럽고 뭐 오줌 나오는 데라고 안 더럽냐? 뭔 사람이 있어? 사람이 뭐 욕망이 있겠지. 사람보다 욕망이 있겠지. 뭐 남녀라서 덜 더럽고, 뭐 남남이라서 뭐 더 더럽겠냐? 똥꼬에 똥 묻히고 하겠냐? 다 깨끗이 씻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응? 과학에 대해서. 그건 동의 못해? 그래, 동성애자 성소수자에 대해서 아직은, 연세 드신 분들은 수긍 못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건 전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저는 BL도 쓰고 GL도 쓰고 하니까 여러 경험도 있고 또
글 쓰는 경험도 있고, 간접 경험도 있고, 제 감정도 있고, 또는 사람 그것도 있고, 뇌피셜이죠. 뇌피셜도 있고,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좌파분들, 진보분들도 꽤 많아요. 자기 경험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도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예, 분들도 엄청, 보수분들도 그렇지만은, 진보 좌파분들도 아주 동성애자에게 혐오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성소수자들.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성별 남녀만으로 아니고 이제는 또 기타 성별도까지 나온다고. 남녀만이 아니고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 남녀만이 아니고 기타 성별도 나오잖아. 유튜브에 보면. 남녀만이 아니고 기타 성별도 나와. 그만큼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변화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트랜스젠더도 있지만은 양성구유자도 있어요. 양성구유자라고 여러분 알죠? 양성구유자. 남녀 성기를 모두 가진 사람. 남녀 성기를 모두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제는 성정체성이나 성적 기호가 더 다양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알아둬야 돼.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어. 종류만 해도 이성애자, 동성애자, 이성애자, 동성애자, 바이, 양성애자, 무성애자. 아예 성적인 관심이 없는 무성애자.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 그 다음 기타 등등. 그래. 저는 현재의 과학적 기준으로 특정 유전자의 구분만으로 성별을 양성으로 나누는 게 오히려 위험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남녀만으로 나누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게 XY, XX 딱 줄거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성별 구분으로 인간을 단정 짓는 건 또 다른 편견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계 역시 기준을 세분화해오는 걸, 이제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이 기준을 세분화해오고 있어요. 점점. 혈액형만 봐도, 처음 발견했을 때는 ABC 세 가지에서, ABC 세 가지가 있을 때, 처음 혈액형 발견했을 때는, 점차 네 가지로 분화되었고,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넣어서 세분화하고 있어요. O형 부부에서 나올 수도 없는 AB형 부부가 태어나서 화제가 됐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건 외도가 아니라 친자식이었다는 게 그 부모의 유전자 안에 있던 AB형이 태어날 가능성이 숨어 있었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던 과학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미처 모르거나 발견하지 못한 과학적 기준은 빙산의 바닥만큼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계가 지구 인력을 모르던 시절에 지구 인력이 없었던 게 아닌 것처럼 인간의 성별을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성별을 자꾸 세분화해 나가는 시절. 그래, 지금 우리 소수 성애자도 우리가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던 시절이 과학계가 남녀만으로 구분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또 성소수자로 과학에 의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미국 연구기관에서 트랜스젠더만 모아갖고 조사한 결과 트랜스젠더 뇌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트랜스젠더 뇌에 성동일성 장애를 일으키는 성호르몬에 관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작용해서 그런 거라고 나왔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 트랜스젠더들은 뇌에서 병이 아니라 뇌에서 성동일성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호만으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수술대에 오르는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성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사람도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성별을 바꾸지 않을 뿐이지, 성별이 트랜스되는 시기가 옵니다. 성별이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이 트랜스되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시기냐? 사춘기나 갱년기 때. 사춘기나 갱년기 때. 우리가 지금은 제가 겉으로는 여자지만 이제 가슴 있고 이제 성기가 여자 성기고 하니까 여자지만, 사춘기나 갱년기 때 개인적으로 사춘기 전까지는 남성성이라든가 여성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춘기 가슴 나오기 전까지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하고 명확하게 구분 지어질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춘기 때 호르몬의 트랜스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춘기 때 호르몬의 트랜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한 인간이었는데 사춘기 전까지는 그냥 남자와 다름없는, 소년과 다름없는, 소녀가 다름없는 어떤 인간이었는데, 사춘기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어떤 여성화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트랜스입니다. 그리고 갱년기 때 남성분들도, 지금 듣고 있는 남성분들도 느낄 거야. 갱년기가 오실 때 여성화되어 간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자신이 좀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이 빠지면서 뭔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예전에 청년 때의 그런 결기 넘치는 그런 것보다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여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갱년기 때 연세가 드시니까 약간 어머니처럼 여성적 면모가 보여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도 성적 트랜스가 일어나는 기간이 있어요. 사춘기나 갱년기 때. 그래서 특정 성별이라고, 남자라고 해서 남자, 여자라고 해서 여자,
평생 쭉 그런 성별로만 살아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성별의 트랜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트랜스 되는 이런 구간에 자기 특정, 자기 지피지기를 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성적 호르몬을 이용해서 그걸 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분상균도 48살인데 여성화되어 가는 거죠.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남성도 여성화되어 가고 있다. 여성도 점점 남성 호르몬이 늘어가면서 또 강령기 이후로 약간 남성화되어 간다. 그런 성적 트랜스가 더 강하게 어떻게 확 돌연변이처럼 강하게 일어나는 게 트랜스젠더들, 성소수자들. 그런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성적 트랜스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좀 약하게 보통으로 느끼는 거고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 강도가 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우리는 보통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타고난 성별을 바꿨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불량하다? 아니면 좀 이것은 기독교에서 기독교하고 반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적이 아니다? 이렇게 모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혐오는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속내 좁은 성견입니다. 그리고 무지에서 오는 편견은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열린 가능성을 닫아두고 틀을 만들어 규제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진짜 유치해 보입니다, 저는. 과학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 사람들은 멈춰 있습니까? 하고 되묻고 싶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벼랑여사님, 여성화가 안 되기 위해서는 여성화 좀 돼도 돼요. 여성화도 좋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죠. 혐오할 필요는 없죠. 오늘은 좀 그래 도산 안창호가 아니라 저 인권위원장 안창호 때문에 성소수자 문제하고 차별금지법 문제하고 동성애 문제 이걸 갖다가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가 아니라 인권위원장 후보 안창호 때문에 좀 예전에 썼던 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야, 이름이 아깝다 안창호야. 이름이 아깝다 안창호야.